오늘은 지난 6월 24일 업로드되었던 구독자 이벤트 퀴즈의 정답을 발표하고 믹스를 하는 데 있어서 비싼 플러그인이나 장비가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기 앞서서 여기 카드에 달아놓은 이전 영상을 먼저 시청하고 와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영상이 올라가면서 구독자 이벤트는 종료되었지만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니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보게 되는 분들도 두 개의 영상을 모두 시청해주시길 바라면서 확실히 짚어보도록 하자. 우선 지난번 영상에 나온 퀴즈의 정답을 공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실 이번 이벤트의 주요 쟁점은 문제의 맞고 틀리고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엇으로 믹스하든 상관없다 라는 것이다. 퀴즈에 나온 8개의 음원을 듣고 어떻게 믹스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 구별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500만원이 훌쩍 넘는 아날로그 아웃보드로 믹스를 하든 정가가 40만원씩 하는 비싼 플러그인으로 믹스를 하든 DAW를 사면 딸려오는 번들 플러그인으로 믹스를 하든 결국 세 가지 방법 모두 같은 결과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이벤트의 결론이다. 애플에서 만든 DAW인 로직 안에는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빌리 아일리시의 오션 아이즈라는 곡의 프로젝트가 들어있다. 여기 보면 작편곡에 쓰인 가상악기와 미디 정보 그리고 사용된 플러그인뿐 아니라 녹음된 테이크까지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가상악기부터 플러그인까지 모두 로직의 기본으로 들어있는 내장 소스만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빌리 아일리시라는 사기적인 목소리가 크게 작용하겠지만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싼 플러그인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믹스하는 방법에 있어 비싼 플러그인이나 아웃보드가 꼭 필요한가? 라고 단편적으로 묻는다면 정답은 없다. 필요에 의해 기꺼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용으로 인해 가슴이 시켜서 구매할 수도 있고 내장 플러그인 외에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굳이 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이 천지 차이라는 것이다. 확실한 이론과 사용법을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무엇을 써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지에 이른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손에 맞고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제품을 충분히 찾아 나설 수 있다. 예를 들면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많이 해내야 돈을 버는 프리랜서 엔지니어일수록 작업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자신의 워크플로우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플러그인이나 아웃보드를 더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모르고 쓴다면 어떤 제품을 쥐어주더라도 결과를 낼 수 없다. 현재 사운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플러그인을 어떻게 세팅하여 사용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계하지 못한다면 비싼 플러그인을 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실력 있는 엔지니어는 비싼 플러그인과 아웃보드가 없더라도 모두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에 도달하기 위해 그런 제품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초심자나 예산이 부족한 분들이 구태여 비싼 아웃보드나 플러그인을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없는 돈을 쥐어짜내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 연장 탓을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비싼 플러그인과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 일부는 크랙, 즉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랙으로는 2009년에 출시된 큐베이스 5를 포함한 각종 DAW 크랙, 웨이브즈 머큐리 번들, 페필터 프로 Q2, 아이조톱 등 플러그인 크랙에 이어 스펙트라소닉스,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컴플릿 번들 등 가상악기까지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정말 많은 크랙들이 존재한다. 이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잘 설치하면 컴퓨터를 잘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많은 소비자들이 크랙을 사용하여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크랙 중 대표적으로 큐베이스 5를 쓰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행위라는 이유를 설명해보자면 우선 크랙으로 배포되어 있는 큐베이스 5는 32비트 프로그램이다.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램의 용량이 4기가 뿐이라는 것이다. 컴퓨터의 램 용량이 16기가든 32기가든 64기가든 큐베이스 5를 사용하는 한 4기가까지밖에 쓸 수 없다. 자신의 큐베이스 5가 자주 튕긴다면 원인은 대부분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에 출시됐거나 업데이트된 플러그인들 중에서는 32비트 DAW에서는 아예 구동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큐베이스는 스테인버그 공식 홈페이지나 기타 국내 수입사에서 돈 주고 구매한 제품이 아니라면 모두 크랙이다. 애초에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는 데는 인증된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 파일을 넘겨받는 것만으로는 구동할 수 없다. 큐베이스든 아니든 만약 아는 사람에게 정품 설치 파일이랍시고 받아서 설치했다면 모두 불법 프로그램이니 숙지하도록 하자. 또한 바리 오디오나 프리퀀시, 스펙트라 레이어와 같은 큐베이스만의 핵심적인 기능은 모두 큐베이스 10 이후에 탑재된 기능들이다. 2009년에 출시된 큐베이스 5는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났다는 뜻이다. 큐베이스 5 크랙의 대안으로는 이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밴드랩에서 제공하는 케이크워크라는 무료 DAW가 있다. 당연히 64비트 프로그램이며 컴퓨터에 탑재된 램 메모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과거 소나 플래티넘이란 이름으로 팔리던 시절에는 7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었으며 현재는 제작사인 밴드랩의 오너가 억만장자라 광고도 달지 않은 채로 꾸준한 업데이트와 함께 우수한 성능의 DAW로 지원하고 있다.
주변에 케이크워크를 권장하면 그거 무료라서 구린 거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결론을 말하자면 큐베이스 5보다는 훨씬 좋고 로직, 프로툴, 에이블톤 그리고 큐베이스 최신 버전에까지 절대 꿀리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 이상한 자존심은 버리고 케이크워크를 쓰도록 하자. 큐베이스 5 쓰는 게 더 없어 보인다. 다만 최근에 케이크워크가 올 하반기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유료 전환 이후에는 무료 버전의 다운로드가 중단된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던 유저들은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니 유료로 바뀌기 전에 얼른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큐베이스 5 이외에도 각종 크랙에는 바이러스 등 컴퓨터를 손상시키는 요소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크랙을 사용하다가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를 날려먹었다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그리고 크랙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추어든 프로든 음악을 다루는 뮤직 아티스트이거나 저처럼 남의 음악을 작업해주면서 돈을 버는 엔지니어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창작물이든 커버곡이든 저작 활동을 통해 자신을 알리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며 누구나 자신의 저작물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하지만 자신의 저작물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남의 저작물은 존중하지 못한 채 불법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창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군가 자신이 애써 만든 음악을 본인도 모르게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무단으로 상업 영상에 도용을 했다거나 버젓이 CD로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훔친 물건으로 상품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와 같다. 음악 분야에서는 낙원상가에서 팔고 있는 악기를 훔쳐다가 음악을 만들어 파는 것쯤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자신의 저작물이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남의 저작물부터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생업을 병행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음악 활동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그분들은 땀 흘려 어렵게 번 돈을 음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의지 또한 갖추고 있다. 돈이 썩어나서 크랙을 안 쓰는 것이 아니다. 그분들이 바보라서 크랙을 안 쓰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자신을 떳떳하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고 그런 태도들이 쌓여나가면서 좋은 아티스트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한다. 이 크랙 문제는 단순히 음악 잘 만든다고 실력이 좋다고 용서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며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혹여나 자신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지난 영상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